이른 아침 시장 골목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어묵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튀김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어요. 정숙은 낡은 셔터를 힘겹게 올렸습니다. 에구, 오늘도 버텨야지. 혼잣말과 함께 그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가게는 시장 입구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죠. 좁은 공간이지만 정숙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냄비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 어묵을 집는 젓가락 소리,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배경음처럼 들렸어요. 이모, 어묵 2개요. 중학생 단골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익숙하게 어묵을 건네며 웃었어요. 뜨거워요. 조심해요. 국물은 서비스로 줄게요. 그녀의 말투엔 여전히 정이 묻어 있었죠. 정숙은 평생 시장에서 살아왔습니다. 20살에 남편과 함께 이 분식집을 차렸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리를 지켜왔어요. 손에 배인 기름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고 불 앞에 서면 늘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하루를 감사히 여겼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지요. 이 말은 늘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가게 앞에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모, 김밥 2줄이요. 떡볶이 3인분 포장해주세요. 주문이 쏟아질수록 정숙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죠. 국물을 푸고 튀김을 건지고 현금을 세는 동작이 수십 년간의 습관처럼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잠시 손님이 끊기자 정숙은 허리를 펴며 한숨을 돌렸어요. 가게 구석에 놓인 헌 통장을 꺼내들었습니다. 표지는 달아 글씨가 희미했지만 안쪽에는 깔끔한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 가족 여행비. 그녀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되겠네요. 낡은 볼펜으로 금액을 더하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죠. 남편과 젊은 시절 다녀왔던 제주도, 그 바다를 다시 가족과 함께 보는 게 그녀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아들 준호, 며느리 서진, 그리고 손주 하늘이 함께라면 그 어떤 피로도 잊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저녁이 되자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청소하는 소리만 남았죠. 정숙은 국물통을 닫고 가마솥을 비웠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이제 내 여행도 준비해야겠네요. 그녀는 셔터를 내리고 골목 끝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벌레들이 날아다녔어요. 정숙은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안엔 여전히 살아온 시간의 온기가 남아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정숙 씨. 조금만 더 힘내봐요. 이제 진짜 여름이 올 테니까요. 밤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선풍기가 헛바람을 돌리고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어요. 정숙은 작은 식탁 위에서 제주 여행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에게 줄 조개 모양 초콜릿, 서진이에게 고운 스카프, 그리고 아들 준호에게는 손수건 한 장을 곱게 접어 넣었죠.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같이 가는구나.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한숨처럼 웃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비행기표, 숙소, 렌터카까지 모두 예약했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기에 모든 준비가 조심스러웠죠. 이번엔 가족이 다시 가까워질 거야. 그 믿음이 그녀의 손끝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한 줄이 화면을 환하게 밝혔어요. 엄마, 이번엔 우리 가족끼리만 가기로 했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정숙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어깨가 굳어버린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문장을 다시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만.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죠. 휴대폰 불빛이 식탁 위 기념품 봉투들을 비추었습니다. 가족끼리만이라는 말은 그녀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운해하지 말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없었죠.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지만 답장을 쓰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돈은 내가 냈는데 내 자리는 없구나. 그녀의 마음에 고요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주방 시계가 11시를 알렸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식탁 위를 바라봤어요. 포장한 선물들, 접힌 옷까지 그 모든 게 이제 쓸모없는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주 하늘이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고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늘아, 할머니는 그냥 여기 있을게요. 눈물이 떨어져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닦으려 했지만 이미 흔적은 남았죠. 문득 마음 한켠에서 서늘한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가족이 아니구나. 밖에서는 매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한창이었지만 방 안은 한없이 조용했어요. 정숙은 전등을 끄고 깜깜한 방 안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꺼지자 세상도 함께 멈춘 듯 했죠. 한참 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 이제 좀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나를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바깥에서 작은 바람이 스쳤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공기가 바뀌었어요. 정숙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짠바람 냄새가 어딘가 제주 바다의 냄새와 닮아 있었죠. 그녀는 손끝으로 남편의 사진틀을 살짝 쓸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그만 기다릴래요. 그 말 속에는 체념보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 선물 봉투들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하늘이의 초콜릿을 꺼내놓고 가만히 미소 지었어요. 이건 내일 은행 갔다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밤은 깊어가고 정숙은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멈춘 듯 시간조차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녀의 여름은 그 문자 한 통으로 멈춰버렸지만 그 멈춤 속에서 아주 천천히 다른 길의 시작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얼굴엔 이상한 평정이 깔려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새어든 햇살이 부엌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밥솥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좀 끝을 내야겠네요. 가방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 가족 여행비. 그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정숙은 손수건으로 통장을 감싸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며 마주치는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모, 오늘은 가게 안 여세요? 아이고, 오늘은 은행 좀 다녀와야 해요.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어요. 은행 앞에 도착하자 자동문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안은 에어컨 바람이 서늘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창구 앞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끝으로 차례 번호를 눌렀어요. 번호표 212번. 의자에 앉자마자 무릎 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그곳이 오늘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이란 게 참 그렇죠? 평생 돈 벌 땐 서러워도 쓸 땐 더 어렵네요. 정숙은 그렇게 생각하며 창구 안내 방송을 들었습니다. 211번 고객님, 창구 3번으로 오세요. 곧이어 들린 목소리. 212번 고객님, 창구 4번으로 오세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직원은 젊은 남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 계좌요. 여기 여행비가 들어있는데요. 그걸 좀 멈추고 싶어요. 멈추신다는 게 자동이체 중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누가 대신 써버릴까봐요. 그냥 다 정지시키고 싶어요. 직원은 화면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좌 주인이 어르신 본인이시죠? 그럼요. 제 손으로 번 돈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몇 가지 확인 절차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자동 결제와 연결된 카드 사용이 중단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녀는 손끝으로 서명을 하며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제 돈이 제 마음을 따라가야죠. 화면에 작은 문구가 떴습니다. 자동이체 및 결제 연결 중단 완료. 직원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네. 이제 모든 결제가 멈췄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정숙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햇살이 쏟아졌어요. 가방 안의 통장이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죠. 그녀는 길가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파란 틈이 열려 있었어요. 그 틈을 바라보며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여름을 살 차례네요. 시장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튀김 기름이 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 냄새 속엔 지난 세월의 땀과 눈물, 그리고 조금의 해방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론가 향하는 발걸음이었지만 그 길의 끝이 비로소 자신을 위한 자리라는 걸 그녀는 느끼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정숙의 집엔 이상할 정도로 전화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을 울렸어요. 아들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지만 그녀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끓고 있던 미역국 냄새가 부엌에 퍼지고 창문 밖에선 매미가 울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멀게 들렸죠. 엄마, 카드가 안 돼요. 축소 결제도 렌터카도 다 막혔어요. 화면 위로 짧은 문자가 또 떴습니다.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막혔어요 라는 단어가 그렇게 후련할 줄 몰랐어요. 그녀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고 창가에 기대었습니다. 밖은 해가 저물어 붉은 빛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오며 부엌의 달력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야 조금 시원하네요.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1번, 2번, 10번. 그녀는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벨소리가 멈추자 방 안엔 진짜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새긴 주름이 얽혀 있었죠.
평생 이 손으로 벌었는데 그게 죄였을까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울림이 퍼졌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또 하나 도착했습니다. 엄마, 제발 통화 좀 해요. 애들이 울어요. 무슨 일인지 말만 해줘요. 정숙은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떠올려 봤지만 그 어떤 말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늘이에게 줄 초콜릿 봉지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할머니가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어른들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죠.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서진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숙소 예약이 다 취소됐어요. 저희 지금 공항이에요. 그 목소리엔 당황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볍게 숨을 내쉬며 속삭였어요. 그래요? 이제야 좀 제대로 된 여행이네요. 진짜 가족끼리.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왔어요. 그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이 환하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죠. 잠시 후 휴대폰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리지 않았어요. 정숙은 스탠드를 끄고 거실 불빛만 켰습니다. 빛바랜 액자 속 남편이 웃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 오늘 조금은 용감했어요. 창밖엔 여름밤의 바람이 불고 시계 초침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복수가 아닌 안도, 분노가 아닌 자유였죠. 정숙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불빛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세상은 고요했고 그녀는 처음으로 편안히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 여행을 준비해야겠죠? 비행기가 착륙하자 창문 밖으로 푸른 제주 바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번쩍이며 활주로 위를 스쳤어요. 정숙은 좌석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옆에는 복지관 친구 두 사람, 명자와 영숙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셋 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씩만 들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진짜 온 거죠? 명자의 목소리에 정숙은 웃었어요. 그럼요. 우리도 사람인데요. 바다쯤은 보러 와야죠. 비행기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 속엔 소금기와 자유가 섞여 있었죠. 공항을 나서자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정숙은 잠시 하늘을 보다가 대답했어요.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이요. 조용한 데면 더 좋고요. 그 말에는 한평생 눌러왔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소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민박이었어요. 세 사람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침대가 푹신하고 창밖엔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죠.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영숙이 눈가를 훔치며 말했어요. 정숙은 커튼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마치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해물전골을 시켰습니다. 국물이 끓자 명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숙 씨, 그래도 속상하죠?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속상하죠?
근데 이제는 덜 미워요. 내가 한 걸음 멈춘 덕에 나도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 앞 모래사장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파도에 비치며 은빛 물결이 일렁였어요. 세 사람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다에 들어섰습니다. 발목에 닿는 파도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정숙은 가방에서 작은 초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진 옆에 두려던 그 라벤더 향초였죠. 그녀는 불을 붙이고 바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그 사람과의 약속이었어요. 가족이랑 다시 바다 보러 오자고 했는데 이제야 왔네요. 명자와 영숙은 말없이 그 옆에 섰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촛불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어요. 정숙은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나도 내 자리 찾았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준호의 이름이 떴어요. 엄마, 우리 여행 엉망이 됐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돈 조금만 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정숙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대신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고요가 있었죠. 그녀는 손에 든 촛불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촛불은 천천히 멀어지며 파도 사이로 흔들렸어요. 명자와 영숙도 각자의 마음속 이야기를 바다에 흘려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별빛이 물 위에서 반짝였어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요. 정숙 씨. 이제 진짜 당신 여름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긴 세월의 상처를 닦아낸 사람의 표정이었죠. 바다는 조용히 출렁이며 그 미소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주 바람이 조금은 차가워졌습니다. 정숙은 민박 마당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커피 향 사이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명자와 영숙은 방 안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제 곧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 첫 장엔 큼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주 가족 여행비. 그 아래엔 손수 지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새로운 제목을 썼습니다. 내 삶의 여행비. 글자를 다 적은 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이 꿈처럼 스쳤습니다. 바다 앞에서 웃던 얼굴들, 서로의 손을 잡던 따뜻한 순간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이제야 좀 살아본 것 같네요. 그때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죠. 엄마, 우리가 너무했어요. 아내도 죄송하대요. 하늘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정숙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늦게 오는 세상에서 그녀는 더 이상 그 말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자신에게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정숙 씨, 이제 그만 참아도 돼요. 영숙이 마당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정숙 씨, 택시 왔대요. 공항 가야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짐가방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바다 쪽을 향해 섰습니다. 명자가 말했죠. 다음엔 봄에 오죠. 꽃 필 때.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그땐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와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돌담 사이로 핀 들꽃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나를 미워하지 않을래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섬이 멀어졌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었어요. 정숙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이 얼굴도 나름 괜찮죠? 그녀의 미소엔 지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시장 냄새가 다시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여행이 없었다면 나도 아직 멈춰 있었겠지요. 버스가 멈추고 정숙은 가방을 메고 내렸습니다.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골목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냄새 속엔 일상의 피로가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삶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가게 앞을 지나며 셔터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쯤 문 열까 아니면 그냥 여행 계획이나 세워볼까? 혼잣말에 스스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붉게 물든 노을 사이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요. 이 여름 정말 잘 견뎠네요. 정숙의 발끝에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멀리 제주에서 불어오는 듯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가며 손에 쥔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내 삶의 여행비라는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죠. 그 빛은 마치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흘러 다시 평범한 서울의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정숙의 걸음은 한결 느긋했어요.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들리던 기름 끓는 소리, 그 냄새가 이제는 그리움보다 따뜻한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낡은 편지와 제주에서 주워온 조약돌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 돌을 손에 쥐자 바다 냄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새 종이를 폈습니다. 하늘이에게 볼펜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우리 하늘아. 할머니는 제주도 다녀왔단다. 거기 바다는 너만큼 예뻤어요. 다음엔 우리 같이 가자. 하지만 그땐 할머니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가자.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속엔 평생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에 고이 두었어요. 언젠가 하늘이가 크면 이 편지를 읽겠지. 창문을 열자 붉은 노을빛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끓였어요. 커피잔 속 김이 피어오르고 유리창엔 햇살이 반짝였죠. 이제 내 마음도 좀 따뜻해졌네요.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 요청 하늘이.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제주 갔어요? 받아봤어요? 화면 속 손주는 여전히 천진한 얼굴이었죠. 그럼요. 봤죠. 다음엔 하늘이랑 같이 가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정숙은 천천히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하늘이 자줏빛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 나 이제 괜찮아요. 우리 아들도 언젠간 알겠죠? 내가 왜 그랬는지.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쥐었어요. 잔의 따뜻함이 손끝으로 번졌습니다.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촉이었죠. 밤이 깊어가고 정숙은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 삶의 여행비라는 제목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작게 적은 문장이 보였어요. 이제 나를 위한 시간 시작. 그녀는 불을 끄고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하루가 또 저물었지만 마음은 더 가벼워졌어요. 그래요. 오늘도 잘 살았네요. 그녀의 미소는 노을보다 부드럽고 바다보다 잔잔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을 천천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익숙한 길을 걸었어요. 기름 냄새, 생선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여전히 부산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앞에 다다르자 셔터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쇠감촉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녀는 셔터를 조금 올렸다 내렸다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라도 다시 시작해야죠. 문을 열자 오래된 냄비와 조리대가 그대로 그녀를 반겼습니다. 햇빛이 기름때 묻은 바닥에 닿아 반짝였어요. 정숙은 걸레로 조용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닳아버린 타일 사이로 손끝이 스칠 때마다 세월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김밥 하나 돼요? 정숙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얼마 전 이사를 갔던 단골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요. 오늘은 특별히 계란말이도 넣어줄게요. 그녀의 목소리엔 자연스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죠. 소년이 김밥을 기다리는 동안 정숙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 내가 버틴 이유가 있었네요.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웃게 하려고였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밥을 건네자 소년이 외쳤습니다. 이모, 맛있어요. 그동안 안 보여서 심심했어요. 그 말에 정숙은 잠시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정숙이 이모 돌아왔네 하며 반겼습니다. 그녀는 국물을 떠주며 대답했죠. 에구, 다들 그새 늙었네요.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참 바쁘게 손을 놀리던 정숙은 잠시 틈을 내어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 삶의 여행비. 그녀는 그 표지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그 돈은 은행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가게 앞엔 붉은 석양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국물 냄비를 덮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이제 이게 내 자리죠? 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하늘은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정숙은 잠시 창문 너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딘가 제주에서 불어오는 듯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정말로요. 시장 스피커에서 저녁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이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국자를 놓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네. 내일도 잘 살아볼게요. 문을 닫으며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하루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정숙의 뒷모습엔 여전히 힘이 있었고 그 발걸음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선택한 여름 속에 서 있었습니다.